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규준에 이어서 우리가 원점수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그 원점수 자체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준 점수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규준과 이제 규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다음 주차에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 내 규준이 있습니다. 이 집단 내 규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집단 내 규준에서 그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 내 규준은 개인의 원점수를 기준 집단의 수행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점수는 우리가 서열척도에 불과하다겠죠. 등간척도 아닙니다. 서열척도, 순위 순서만 나타내주는 이러한 서열척도에 불과한 것이지, 에 비해서 집단 내 규준 점수들은 심리 측정상 등간척도의 성질을 갖도록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간척도 이렇게 등간 간격이 정해져 있다. 간격을 알 수 있는 성질을 갖도록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첫 번째 요 백분위 점수입니다. 요 백분류라고 틀립니다. 백분위 점수입니다. 요 백분위 점수는 우리가 원점수를 백분위로 표시한 것인데, 그 한 규준 집단에 있어서 그 주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분위 점수 P라고 하면 P 점수가 77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요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자, 77이라는 것은 기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77%가 그 점수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하면 그 검사를 본 사람의 77%보다 높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집단에서의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죠. 그냥 순위만 이렇게 나타내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열척도이죠. 서열척도, 순위만 나타내준 서열척도이죠. 그냥 가감승제의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 백분위 점수 가지고. 그리고 검사 해석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는 데는 적합하죠. 그냥 보기가 쉬우니까, 순위 순서만 나타내는 서열척도니까. 자, 몇 명이 내 밑에 있느냐, 점수가 이제 그걸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백분위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꾸는 것이죠. 이 표준 점수는 요 백분위 점수의 그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서열척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데,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로 전환한 점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과 방법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비율 척도의 비교할 수 있다는 가장 뛰어난 점수죠. 자,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죠. 이 표준 점수는. 그래서 기준점과 등간성이 있고, 이런 상대적인 의치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점수다 라고 보는데, 이 표준 점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Z 점수하고 T 점수가 있다. 요 Z 점수, T 점수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만
계산 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못 풀죠. 자, Z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자, 원점수를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려보면은 정규분포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제가 이따가 정규분포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은 뭐 머릿속에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분포의 가운데가 평균인데 이렇게 B쪽 올라가는 곳이 거기가 0입니다. 0 놓고 표준편차 1로 전환하는 점수다. 표준편차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등급이 1이라고 하는 거지도. 그러면 2, 3, 4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Z점수는 원점수 X, X 원점수 빼기 M 평균을 SD 뭘로 나눈다? 표준편차로 나눈 것을 우리는 그 Z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정규분포에서 확인을 하겠지만은 이 점수는 등간척도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Z점수는 일단은 정규 분포상에서의 분포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자, 그리고 이제 T점수, 요 T점수는 Z점수에서 나오는 이러한 소수점과 음수를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Z점수를 좀 더 적용하기 쉽게 바꾼 점수죠. 그래서 T점수는 우리가 평균을 50, Z점수를 평균을 50, 표준편차 10인 분포로 전환시킨 표준점수인 것이죠. 이렇게 Z점수를 갖다가 T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분포로 전환시킨 점수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표준점수 T는 평균 50 플러스 10 표준편차 10 Z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Z점수 나타나는 음수와 소수점을 제거할 수 있으며 원점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T점수는 대략 20점에서 80점까지 분포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의 범위는 60이 되는 것이죠. 자, 정규 분포면 T점수는 대략 20에서 80점이다. 그래서 분포의 범위는 60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이 표준 등급은 스테인 라인이라고 하죠. 스테인 라인 그 9등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방법은 원점수를 1에서 9까지 범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1등급에서 9등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에 다음에 표에 제시된 백분율에 맞추어 표준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등급제는 바로 이 표준 등급을 응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가 밑줄 쳐놓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결과에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준 등급 또는 스테인 라인 이렇게 스테인 라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등급 또는 스테인 라인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좀 생소하지만 한번 이 표준 편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제가 한글을 썼는데 그 이유는 요거 분산 루트의 공식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표준 편차 SD는 분산 루트 분산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분산은 우리가 별량의 개수분의 표준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 자, 그러면 편차는 우리가 평균 빼기 별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고등학교 때 수학이 싫어갖고 안 했는데 이게 또 수학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만 그냥 한번 표준 편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집단, B 집단이 있습니다.
A 집단은 이제 5명의 이제 사람이 있는데 별량이 5이죠.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맞았어요. 근데 반평균은 70점이에요. 자, B 집단은 60점, 65점, 70, 75, 80 이렇게 점수 차이가 적어요. 근데 평균은 똑같이 70입니다. 그러면 A 집단의 표준 편차와 B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해 보면 어느 반의 사람들이 더 변별력이 높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변별력이 이제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적은 사람들이, 점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딱 구별이 되는 것이죠.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거의 구별이 안 되면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A 집단의 일단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편차 제곱을 하려면 편차는 평균 빼기 별량입니다. 자, 평균이 70이니까 70 빼기 별량 50은 20, 또 60, 70 빼기 60, 70 빼기 70, 70 빼기 80, 70 빼기 90 5명의 편차가 나오겠죠. 근데 분산 공식을 보니까 편차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편차에다가 다 제곱을 씌워서 그 편차의 총합을 구하니까 400, 100, 100, 400에서 100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A 집단의 표준 편차 S는 위에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별량이 5이고 표준 편차 제곱의 총합이 1000이니까 1000을 놓으면은 루트 200이 되는 것이죠. 루트 200인데 이걸 다시 이제는 분산을 없애면, 루트를 없애면 14 곱하기 14는 149, 14 곱하기 14 곱하기 14면은 루트 얼마가 나옵니까? 196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루트 200은 약 14에 해당되죠. 약 14.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약 14가 되겠고, B의 편차는 B의 표준 편차도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B 집단의 편차를 구하면, 자, 평균 70 똑같습니다. 70, 60, 70, 65, 70, 70, 70, 75, 70, 80. 여기서 뺀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을 세우면 편차는 125, 0, 25,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입니다. 그래서 B 집단의 표준 편차는 5분의 250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는 50, 루트 50이죠. 7, 7, 49 해다 보면은 이제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약 7이죠. 자, 이럴 때 평균은 똑같지만은 어느 집단의 점수가 더 변별력이 높을까요? A 집단이 변별력이 높죠. 따라서 변별력이 높을수록 표준 편차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산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지능 검사 결과 100점이 나왔다. 전체 집단의 평균은 80이고 표준 편차는 Z일 때 표준점 T를 구하라. 우리가 표준점수 T만 알면 되겠죠. 표준점수는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Z죠. 그러면은 평균 80 플러스 20 Z 20 Z. 자, 그래서 T는 우리가 여기서 T 점수 다시 보시면 표준 점수 T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50 플러스 10Z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50 플러스 10Z. 그러면 이제 Z만 구하면 되는데 Z는 원점수 100 최초 점수 빼기 평균 80을 뭘로 나나? 표준 편차 나는 건 Z죠. 자, 이렇게 되면은 T는 50 플러스 10 Z 이렇게 이제 Z 점수 나오면 곱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나는 언어가 98점 맞았고 수리가 96점 받았어요. 자, 언어의 점수는 85점이고 수리의 평균은 75점이었어요. 표준 편차는 똑같고 20점이고 자,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2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T 공식을 50 플러스 10Z를 활용해서 Z를 구해서 T 점수 나오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나왔나요? 한번 예,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능 검사 결과 100점이 나왔다. 전체 집단의 평균은 80이고 표준 편차가 21 때 T 점수를 구하라. T는 일단 50 플러스 10Z 공식이죠.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점수죠. 자, 그러면 요 Z 점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 Z는 100 빼기 80을 20으로 나누면 1이죠. 그러면 Z가 1이니까 1을 넣으면 50 플러스 10. 그래서 T는 60이죠. 자, 60. 자, 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는 98점, 수리는 96점을 받았습니다. 언어의 평균은 85점이고 수리의 평균은 75점이었다. 표준 편차는 20이었다.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적으시오. 일단 언어 T는 50 플러스 10Z, 수리도 50 플러스 10Z.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Z는 언어는 90 원점수 빼기 평균 85는 그걸 20 표준 편차 나누면 0.65가 되고, 수리는 96 빼기 75에서 20으로 나누니까 1.05가 되겠어요. 이거를 그대로 Z의 공식에 넣어서 하면은 언어의 표준 점수는 56.5, 수리의 표준 점수는 60.5. 자,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했습니까? 수리 영역을 잘했죠.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큰 게 잘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 Z 점수를 보면은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0, 표준 편차 1이죠. 그래서 1씩 넘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분포하고, 자, 이것을 이제 T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T는 평균이 50이죠. 자, 평균 T 점수 50에 표준 편차 10이니까 60, 70, 80, 40, 30, 20 소수점과 음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고 하면은 20에서 80의 범위이고 그 범위는 60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스테인 라인은 여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거죠. 이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Z 점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요 범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으로 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굳이 왜 34.13, 34.13 그래서 뭐 68.26이 나왔는지를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Z 점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의 정규분포는 68%의 범위에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 점수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의 점수는 95%가 되겠죠. 95%.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3%의 범위는 99.7%가 범위가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이 평균값이 최빈값 및 중앙값과 일치하는 정상 분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평균값이
자, 이 정기분표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적 대칭적 종 모양의 형태로 진행했고, 그래서 첨도가 0,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이죠. 자, 우리가 이제 외도를 볼 때는 외도는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치우치고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외도가 0이면 분포는 다오 대칭이 되는 것이죠. 자, 첨도도 X표 좌표는 같고 정점이 Y좌표에서 얼마나 낮은가를 높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높낮이가 이제 얼마나 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첨도죠. 자, 이 평균값에서 평균값 0에서 전체 도수의 34%가 있는 점수 있는 Z 점수는 1, 약 43% 속해 있는 점수는 2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점수로 하면은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점수는 68%,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95%, 마이너스 3과 3%는 99.7%. 요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Z 점수를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퍼센트로 나타내서 그 Z 점수에 집어넣게 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이고 이것은 정기분포를 이루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전체 사례의 68%가 속하게 되는 표준 점수 T의 값은 이렇게 나오죠. T는 일단은 웩슬러 지능 검사는 평균이 100입니다. 평균이 100 그리고 표준 편차 15Z 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68% 속해니까 Z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래서 80에서 115의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점수의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명명척도 그냥 이름만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이름만 산수적 계산은 불가능한 것이죠. 뭐 개똥이, 홍길동, 말똥이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빨강 노랑 이런 식으로 명명 이름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 그러면 서열척도는 이름 플러스 순위,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 된 것이죠. 순위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척도죠. 그 대소의 서열은 있지만 서열 사이에 양적 간격은 없습니다. 양적 간격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개똥이 뭐 순위가 있는데 이제 순위는 키가 1, 2, 3등이야. 근데 그게 똑같이 뭐 2cm 차이다. 이건 아니겠죠. 1과 A는 뭐 2cm 차이일 수 있고 2와 3은 5cm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열 간격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열척도 등간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자, 등간척도는 이제는 거기에다가 명명척도에다가 서열척도에다가 등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온도계에 나타난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로서 단위가 같은 간격이라는 것을 만족시킨 척도죠. 자, 온도에서 4도씨와 6도씨의 차이는 8도씨와 10도씨의 차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절대 0이 없다는 겁니다. 온도가 뭐 마이너스 100도가 끝이다 이거 아니죠. 막 마이너스 300도 뭐 1000도 뭐 2000도까지 내려가죠. 끊임없이 절대 0이 없어요. 자, 네 번째는 비율척도인데 이 비율척도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척도죠. 당연히 명명도 들어가고 서열도 들어가고 등간도 들어가는 거 비율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척도는 절대 0이 있다, 0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절대 0이 있죠. 절대 0 좌로 재면은 밑에 절대 0이 있어요. 뭐 일단은 막대기를 30cm를 갖다 놨는데 그 막대 30cm가 뭐 마이너스 30cm 막 쭉 가진 않잖아요. 딱 절대 0이 있죠. 그래서 뭐 30cm는 60cm는 30cm의 2배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온도는 그게 안 돼요. 온도는 왜냐면 절대 0이 없기 때문에. 자,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개의 나무의 길이를 측정한 후 가장 작은 나무의 길이가 50cm이고 가장 큰 나무의 길이가 100cm이다. 자,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가장 큰 나무의 길이는 가장 나무의 길이의 2배라고 가능하겠죠. 나무니까 비율촉도 가능하니까. 길이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길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cm는 그만큼의 존재가 지각 내에서 확인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율촉도인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아이들이 수학 점수를 측정한 후에 가장 낮은 점수는 20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라고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학 능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학 능력 5배다라고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 점수의 0은 수학 능력이 0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은 수학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등간척도에 불과하지 비율척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척도에서는 나무의 길이가 50cm,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나무의 길이이며 누구든지 50cm를 가늠할 수 있지만 수학점수 20점은 100점 기준점에서는 낮지만 직관적으로는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등간척도금 온도, 비율척도하면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규준 해석의 유의점인데, 자, 규준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좀 언급한 거기 때문에 잠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준 집단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규준 제작 과정은 검사 요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를 검토해서 규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인들을 잘 고려해서 구성된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방과 비교할 때 정확한 거와 비교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된 것은 안 되겠고, 그리고 그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 표준의 크기는 너무 적게 뽑으면 그 신뢰성이 표준 오차가 크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겠죠. 표집이 적당한지 크기가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뢰도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것은 뒷장에서도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신뢰도 그러면 일관성, 일관도, 안정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뭐 제가 옛날에 저 사람이나 지금의 저 사람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신뢰성, 일관성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측정의 안정성인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한 안정성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측정의 안정성은 뭐 지능검사, 성격검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지능은 뭐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거잖아요. 성격도 거의 안 변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측정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자주 변하는 속성에 대한 측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두 가지 채점자 간의 일관성, 채점자마다 다르면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죠. 또 측정 문항 간 일관성, 이거는 문항들끼리 유사하면은 상관성이 높여 나와요. 이거는 클룸바우 알파 계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클룸바우 알파 계수가 높으면 문항들의 일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뢰도에도 틀린 것,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신뢰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응답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이 답이겠죠. 자, 신뢰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1이겠고, 완전히 다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한 변인의 변량이 다른 변인의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 점수에서의 상관관계죠. 성적과 상관계수 0.30이라고 할 때 학교에서 성적에 관한 변량은 그냥 0.30에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량의 제곱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량의 몇 프로가 지능검사에 설명되는가, 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교시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